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소화기구 편인데, 실제 소화기구는요, 실기시험 가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필기에서는 한 10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더 넓어요, 필기가. 근데 실기에서는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필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필기 쪽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소화기구에 보면은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라고 있는데, 이거를 통칭해 가지고 소화기구라고 하는데, 실제 요 소화기 앞에는 수동식이란 말이 생략돼 있다. 수동식이란 말이. 그래서 수동식 소화기를 그냥 줄여서 소화기라 한다. 우리가 이제 전기 쪽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신기를 P형 발신기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P형 발신기가 P형, T형, M형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T형, M형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P형 발신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발신기라고 줄여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식 소화기를 그냥 소화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집이라든지 사무실 보면 있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소화기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는 뭐냐? 이제 비행정식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천장에 달려 있어 가지고, 우리 자동 확산 소화기는 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상부에 달려 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요 상부에 달아놓고 화재가 났을 때 뭡니까? 자동으로 뭡니까? 열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확산되는 소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는, 여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뭐냐면요, 제가 구분할 때 에투라고 합니다. 에투. 에어로졸식, 투척용 해가지고, 에어로졸식은 이제 우리가 차에, 이거는 마트에도 팔죠. 이렇게 에프킬라처럼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에어로졸식이라고, 투척용은 노유자 시설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투명한 게 액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로 손으로 잡아서 투척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소화약제를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소화약제를 이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소화용구에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것이 있고 이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여기서 이용한 것은 에투가 되고 에어로졸식하고 투척용이 되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마른 모래하고 건조사죠. 옛날에 우리 어리 놀이터에 있는 모래 있지 않습니까? 마른 모래. 그리고 팽창 질석과 팽창 진주암이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질석, 진주암, 돌입니다. 돌. 이 돌은, 그러니까 봐보세요. 모래하고 돌은 소화약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마른 모래는, 우리가 이제 마른 모래를 화재에 덮어버리면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소화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것이라 되어 있고, 요 돌도 소화약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팽창 질석하고 진주암은 본래 요 팽창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석과 진주암인데, 이 질석과 진주암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놈이 불하고 만나면 팽창을 해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 돌이 그 화염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돌이 팽창을 해가지고 소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 질석하고 진주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거는 벽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돌을 원료로 해가지고 그 벽지는 불이 안 붙습니다. 불 자체가 안 붙는다. 그래서 예전에 그 EBS 프로그램 보시면은 거기에서 강아지 집을 2개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일반 벽지를 하나 붙여 놓고 요 질석을 이용한 도배지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했을 때 화재를 내보니까 이거는 거의 안 탔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뭡니까? 대신 좀 비싸지, 이게. 도배지가. 그래서 요거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시험에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파트나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가보시면 주방 렌지 후드 있죠. 예? 가스렌지 위에, 그 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주거용 주방 자동수 화장지가. 그리고 뭐 또 상업용은 우리가 상가 같은데, 식당 같은데 있죠. 그런 데 이제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으로 소화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는, 예, 뭐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 요로조식 있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에 가보면 소공간이 있어요. EPSC나 뭐 TPSC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넣게 되면은, 예? 우리가 전기 설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면제 장소 아닙니까? 제외 장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실제 들어가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화기구 중에서 이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법규 때 수업을 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 세부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소화 능력 단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능력 단위는 뭐냐? 능력 단위는 소화기 한 개가 아니고요. 소화기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2단위짜리, 3단위짜리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대형 소화기는 단위수가 큰데, 이때 요 한 단위가 소화할 수 있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소화기에 있는 1단위가 나무 몇 킬로 정도를 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3단위짜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단위가 나무 9kg를 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18kg를 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단위짜리가. 그러니까 능력 단위라는 거는 소화기 한 개의 능력 단위가 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한 단위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분하는데,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능력 단위를 구분할 때 소형은 1단위 이상이고 1단위. 그 다음에 대형은 A급은 10단위. 그리고 B급은 20단위 이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소화기는 요게 바퀴가 달려있어. 운반대와 크기 때문에 그냥 들고 못 나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형 소화기는 그냥 손으로 짚고 나르면 되지만, 이 대형 소화기는 요 능력 단위가 요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바퀴하고 운반대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A급은 뭡니까? A급이 일반화재고, B급이 유리화재고, C급이 전기화재고, D급이 금속화재, K급이 주방화재죠. 주방용 화재. 그래서 우리가 A급과 B급을 요 능력 단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적으로. 그리고 보행거리는, 자, 우리가 수평거리라는 게 있고 보행거리라는 게 있는데, 요 수평거리는, 자,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요, 칸막이가 있어. 여기에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을 때 수평거리로는 요게 1m밖에 안 돼요. 근데 보행거리는 사람이 직접 걸어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10m가 넘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뭡니까? 잡고, 자, 제가 칠판 요 뒤쪽에 건물 있어. 뭐가? 근데 이게 만약에 수평거리로 따지면은 관통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1m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저 출입문을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보행거리로는 상당히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는 직접 우리가 그 소화기를 짚고 가져가서 꺼야 되기 때문에 수평거리 기준이 아니고 뭐 보행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거리로 바꿔서 잘 나와요, 가끔씩. 그러면은 우리가 소형 소화기는 20m고 대형 소화기는 30m다. 보행거리가, 이따 요거 구분하세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보행거리 기준.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보행거리는 소형 소화기는
20m 보행거리. 그리고 대형 소화기는 30m다. 그리고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 그리고 바퀴와 운반대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은 이제 실기 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대형 소화기의 충전량 해가지고요. 대형 소화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약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상이 충전돼야 대형 소화기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법이 뭐냐면 대형 소화기의 충전량 요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포, 강, 물, 분할이 해가지고요. 포, 강물, 강물은 부피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리터고 이거는 킬로그램이다. 그래서 2, 6, 8, 2, 3, 5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요 수치를 바꿔서 냅니다. 20리터, 60리터, 80리터, 20kg, 30kg, 50kg 이렇게 충전량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포강물 분할이 해가지고. 자, 그리고 요것도 소화기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우리가 소화기를 요거는 요즘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화기가 예전에는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있었는데, 자, 가압식 소화기와 추가압식 소화기로 구분하고 있었어. 근데 가압식이 지금 생산이 안 돼요. 추가압식만 나오는 게라. 그래서 구분하는 게 안 나와 시험에. 자, 그러면 이 가압식은 이거예요. 소화기가 있을 때 이렇게 호수가 있다. 그러면 가압식은 자, 이거는 알아야 돼. 이렇게 보면 돼. 가압식은요. 어떤 약재가 있죠. 약재하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자 보죠. 분말 소화약재 있죠. 분말 소화약재는 분말이 지 혼자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분말 약재면 자기 혼자 못 나가니까 분말을 밀어낼 수 있는 일정한 가압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놈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압은 가스입니다. 가스. 그러면은 약재하고 가스하고 별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놈은 가압식. 그러니까 앞으로 가압식이란 말이 나오면 그 약재와 주된 약재와 가압원이 별도로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압식은 뭐냐면 약재하고 주된 약재하고 가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러면은 이 분말 약재가 있으면 가압식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본배가 안에 있어가지고 요 본배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재와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압식이고, 그 다음에 추가압식은 뭐냐면은 약재와 가스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 저 과자 사면은 과자 안에 질소가스가 이제 말 많잖아요. 과자는 요만큼 있는데 가스만 이리 들어가 있고 그게 질소가스 아닙니까? 즉 뭐냐면 질소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질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노화되지가 않습니다. 부패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스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노화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질소가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질소를 넣어 놓으면 요 약재가 뭡니까? 부패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압식은 질소가 이제 보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호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똑같은데 특징이 뭐냐면 안에 가스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은 지금 뭡니까? 이놈만 안 터지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놈은 가스가 빠져나가 버리면 약재가 못 나오니까 여기서 외부에서 뭡니까? 확인할 수 있는 지시 압력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압식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있으면 추가압식 소화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요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요. 그럼 지금은 추가압식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소화기 보면은 안에 일정 부분은 분말 약재가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요 분말 소화기에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확대를 하면요.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가 노말이 정상 노말, 그리고 요게 제로가 돼 있으면 요게 리차지, 압력이 적단 말이에요. 여기 요 부분이 오버차지입니다. 오버차지인데 이때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가 여기 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요게 녹색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상 부분이, 자, 우리가 리차지에 화살표가 가 있으면 압력이 낮으니까 약자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오버차지에 화살표가 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버차지에 가 있으면 압력이 안에 너무 세기 때문에 적정 시간이라든지 제대로 약재가 방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가 너무 세니까, 압력이 세니까. 그래서 요 노말 수치에 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내부에 있는 약재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요 하한값 있죠. 요게 하한값. 노말의 하한값. 요게 0.7 메가파스칼이고요. 그리고 요 상한값 요 부분이 0.98 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상한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하한값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것만 2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한값을 물어보면 0.7 하면 우리가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에서 약재가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은 그 압력 지시치가 0.7에서 뭡니까? 0.98 사이에 있어야지 뭡니까? 약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 정도만 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말 소화기 말고도 가스계 소화기라는 게 있어요. 가스계 소화기라고 있는데, 이 가스계 소화기는 보통 우리가 가스계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고, 할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할론 소화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놈은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고, 우리가 할론은 부촉매 효과고, 이거는 원론할 때 다 하는 겁니다. 부촉매 효과고, 이거는 우리가 부촉매 효과도 있고 질식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놈을 이제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게 되면 이놈은 독성이 있는 거예요. 독성이. 이놈은 질식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이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스계 소화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전기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고 다 책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액체 소화기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은 책 다 버릴 뿐이니까. 그죠? 이런 데는 뭡니까? 가스계 소화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는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의 설치 기준 봐봅시다. 자, 소화기의 설치 기준을 볼 때, 소화기는 일단, 자, 보세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가 뭡니까? 수동식 소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요, 각 층마다 설치한다. 일단 요거 개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행거리가 있었잖아요. 20m하고 30m가 있었잖아요. 보행거리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봐보세요.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든지 구획된 실의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이상으로 되면은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안 지우고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요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설치거리가 나옵니다. 자, 이 설치거리는 실기 쪽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일부 몇 개만 나오는데, 필기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10배. 그러니까 배출구 10. 배출구가 10배 이렇게 해오세요. 10배. 배출구 10. 그 다음에 호스릴 있죠. 호스릴은 15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론 호스릴은 20m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면 할론 호스릴은 20, 나머지 호스릴은 15. 물론 다른 호스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일단. 예? 그래서 호스릴은 15m가 기본이고 할론 호스릴은 20m. 여기 구분하시고요. 옥내 소화전 방수구.
요거 25m.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요거의 2배면 얼마입니까? 50m인데, 우리 비상 콘센트는 지하 상가라고 되어 있고, 우리 저 연결 송수관은 지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층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요거일 때는 25m입니다. 그러니까 25, 50,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강화시켜 놓는 거예요. 많이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에 40m. 그리고 상수도는 여기에다가 일자만 붙여주면 돼. 140m.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소형 소화기 20, 대형 소화기 30 보행거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계속 수치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반복으로.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한 대여섯 번만 반복하면 그냥 머리에 들어와요. 자, 배출구 10.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10배. 그 다음에 호스릴은 15인데 하로는 20.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25. 연결 송수관 2배인 50인데 지하가하고 지하층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이면 25. 그러니까 25, 50, 25 가는 거예요. 옥외 소화전 40. 그럼 상수도는 여기다가 1만 붙여주면 돼. 140. 소형 소화기 20, 대형 소화기 30. 이거는 보행거리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복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수치는. 근데 실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배출구 요거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요거밖에 안 나와. 3개 정도밖에.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 더 이 수치는 작습니다. 필기보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잘 나오진 않지만 요런 수치도 있다. 우리가 연소 방지 설비의 송수구 살수구역 안내 표지. 그러니까 이거를 붙일 때 1m 이하에 붙이라 이 말이에요. 송수구에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채수구하고 흡수관 투입구라고 소화용수 설비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놈은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 2m 이내에 설치해라. 왜냐하면 채수구는 물 빼는 거 아닙니까? 흡수관 투입구는 호수를 집어넣는 구멍인데 소방차가 2m 이내까지 접근을 해야지 뭡니까? 쉽게 물을 빨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요거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요게 핵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나오는데, 자, 말 그대로 주거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거가 어디냐면요,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자, 이제 여기에 설치하는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 소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가스레인지 있죠.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리 보면 여기가 렌지 후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가스 배관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가스가 들어올 때 전기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인덕션 해가지고. 그리고 가스 2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하고 가스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소화약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수신부가 있어요. 여기 전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방출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감지부가 있어요. 감지부. 요 감지부를 예전에는 1차 감지부, 2차 감지부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차단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탐지부가 있는데,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있고 무거운 가스가 있어요. 사용할 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LNG. 우리가 보통 LNG를 쓰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보통 우리가 LPG를 쓰죠. 그럼 이때 이제 이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으로부터 3cm.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으로부터 3cm라는 기준이 있다. 이게 다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스를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는
두 가지 기능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가스가 누출이 돼가지고 탐지부가 작동하면은 수신부에 신호가 와가지고 음향장치 경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차단장치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차단장치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약재는 방출이 안 돼요. 소화약재는 가스가 누출됐을 때는. 그럼 두 번째,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요 감지부 1차 감지부가 만약에 70도짜리다. 그럼 70도가 올라가면 또 음향이 나갑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거 제품마다 다 다른데 차단장치가 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 닫혀요. 이때는 약재가 또 방출이 안 됩니다. 근데 2차 감지부 이게 이제 만약에 100도다. 그럼 100도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때 약재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는 뭡니까? 음향 나가고 차단장치가 닫히고, 그 다음에 이 감지부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열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약재가 방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될 게, 딴 거는 다 뭐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4번에 보시면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탐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탐지부가 수신부하고 분리해서 설치하고, 이거는 분리를 뭐 연결해서 설치해라. 이렇게 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지부가 있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가스용을 전기용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용은 탐지부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구분하시고, 그리고 30cm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천장면이 바닥면으로 냅니다. 거꾸로. 그래서 제가 법규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어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숫자를 바꿔내거나. 그래서 가벼운 가스는 천장면,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 요거를 이제 구분하세요. 요거는 요 4번 문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천장면, 바닥면, 가벼운 가스, 무거운 가스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화약재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 소화약재, 아까 소화약재를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가 에투, 에어로졸식 투척용이 있었고, 그리고 소화약재 외의 것을 이용한 게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 있다. 돌이다, 돌. 그죠? 이거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능력 단위가 50리터 한 포가 0.5단위. 그래서 5로 맞추면 돼요. 이렇게 숫자를 5로. 그리고 요거는 80리터 한 포가 0.5단위 해가지고,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리터 4포, 요게 80리터가 4포,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0.5 곱하기 4 2단위, 요거는 0.5 곱하기 4 하면은 2단위, 더하면 총 4단위,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요 정도로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가스계 소화기, 그죠? 가스계 소화기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하고 할로겐 화합물을 만약에 사용하는 가스계 소화기가 있을 때는 요거는 질식, 요거는 독성 때문에 협소한 장소에는 사용 못한다. 그래서 이 협소한 장소의 개념이 20제곱미터다. 20제곱미터. 요거는 시험에 요거를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20제곱미터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을 때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요 부분. 자, 능력 단위 기준. 자, 이게 뭐냐면은 실기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주로 실기시험에 99% 나오는 게 요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소화기구 편에서는 실기시험에 나올 게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능력 단위라는 거는 소화기 개수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능력 단위를 산출하고 소화기 개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능력 단위를 산출한 후에, 예? 그럼 만약에 이래 되는 거예요. 능력 단위가 9단위가 나왔어요. 9단위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를 산출하라. 그러면 이 소화기 개수 한 개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3단위짜리 소화기를 설치할 것이다. 한 개가. 그러면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단위를 산출한 후에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암기법이 뭐냐면 이렇게 되죠. 위락시설 가장 법을 강화시켜 놨어요. 3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한 개가 아니고 1단위를 설치하는 거예요. 30제곱미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 집, 관, 문, 의, 장례식장. 이거는 50입니다. 조금 완화시켜놨죠. 1단위가 되는 거예요. 1단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있죠. 기타가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30, 50, 100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나는재료를 사용한다. 내장 재료를 이렇게 됐을 때는 2배로 완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3단계로 풀어야 되는데 1단계가 뭐냐? 자, 아주 쉽게 나오는 거 이거예요. 자, 판매시설이다. 아주 쉽게 나오는 거. 필기용. 필기용은 판매시설이다. 판매시설이면 기준 면적이 100입니다. 위, 공집, 관문의 장에 해당이 안 되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100을 나누시고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나는재료라는 말이 있으면 200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10단위가 나오겠죠. 또는 5단위가 나오겠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능력 단위가 산출된 거고 개수를 구하라면 조건에 3단위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10에서 3 나누면 3.33이 나오거든요. 4개. 요거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주 쉬운 필기용 문제고 두 번째 조금 실기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위락시설이에요. 여기가 공연장입니다. 여기가 근생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500이에요. 그러면 전체 능력 단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있죠. 각층 그리고 용도별로 산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따로 다 산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은 500에 30을 나누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몇 개 나옵니까? 계산기로 500 나누기 30 16점 얼마 나오면 17단위가 되겠죠. 공연장 500에 50을 나누면 10단위가 나오고 요거는 500에 100을 나누면 5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 능력 단위는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32단위가 돼요. 그러면 소화기 개수를 산출할 때는 여기서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각각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기는 각 층별로 용도별로 따로 산출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7 나누기 3단위짜리를 쓰면 6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단위에 3을 나누면 4개가 나오죠. 그래갖고 개수는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그러면 32에서 만약에 나누게 되면 3을 나누면 11개가 나와요.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11개를 어떻게 배치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각 층마다 따로 산출한다. 대신에 총 능력 단위나 총 개수를 구할 때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 산출해가지고. 이게 소화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산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용도가 있어. 그러면 요놈 거 면적, 요놈 거 면적을 따로 계산해가 각각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요걸 또 안 지운 이유가 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화기 개수를 산출할 때, 자, 요렇게 한 층이 있고, 여기 복도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실이 이렇게 구획이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화기를 배치할 때, 예? 자, 여기 바닥 면적이 500이에요. 그리고 근생입니다. 내야 구조라. 그러면 500 나누기 200 하면은 능력 단위가 2.5단위 해가지고 3단위가 나오죠. 그러면 3단위짜리 소화기를 쓰면 1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소화기를 1개 비치를 해요. 일단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요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 실이 33제곱미터가 넘어간다. 33제곱미터가 소화기를 또 추가로 비치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돼. 넣지 마. 여기 해당이 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또 보행거리 20m, 30m 따져가지고 넘어가면 또 추가로 이렇게 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뭡니까? 기본적인 수치. 그죠? 그 다음에 33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추가로 넣고 또 거기에 또 보행거리가 20m, 30m 넘어가면 추가로 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소화기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방 산출했던 거는 기본 단위고 기본 개수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그 층에서 조금 위험한 용도, 화재가 날 위험이 큰 용도의 경우에는 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부속 용도별로 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기에서는 전기 설비가 나와요. 통신기기실, 발전기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발전기실의 면적이 280제곱미터다. 그러면 50을 나눕니다. 그냥. 그래갖고 6개 이렇게 하면 돼요. 답이 6개입니다. 이게 이제 필기용이고,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일러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면 보일러실하고 주방 요 2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1500제곱미터의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요 주차장 안에는 100제곱미터의 보일러실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일러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주차장의 실제 면적은 1400이죠. 근데 이걸 1400으로 계산하면 안 돼. 1500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500에 주차장이 100으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 15단위가 나옵니다. 맞지? 그 다음에 15단위에서 3단위짜리를 쓴다면 5개가 나와요.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일러실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게 주의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석이 다 다른데, 자, 바닥 면적의 25를 일단 나눕니다. 그럼 보세요. 100제곱미터에 25를 나누면 이거예요. 4단위가 나오죠. 맞죠? 4단위가 나오죠. 그러면 4단위를 또 3단위로 나누면 2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문구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해당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보일러실이 이렇게 100이 있으면 25, 25, 25, 25 아닙니까?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어떤 교재에는 요렇게 2개로 계산한 데가 있고요. 어떤 교재에는 4개로 계산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3단위짜리 소화기를 쓴다고 해도 1단위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25에 3단위를 하나 넣으면 돼요. 그럼 3단위짜리를 4개를 넣느냐 아니면 요렇게 계산하느냐, 두 가지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방청에 질의를 했을 때 4개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을. 근데 필기에서는 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2개가 될지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는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맞다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답변 받은 게 4개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문구로 봐보세요.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라 이리 돼 있거든. 그러면 25제곱미터마다 1단위든 2단위든 3단위든 1단위 이상 아닙니까? 이거를 1개 이상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25마다 1개, 2개, 3개, 4개가 해석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요거는 이제 요까지만 정리하고 실기 때 이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해. 그럼 필기에서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280에서 50 나눠갖고 개수 구하는 거, 발전기식. 그리고 참고로 주방은요, 이게 주방인데 주방은 요렇게 돼 있어. 만약에 주방에 4개가 개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4개 중에 1개는 K급 소화기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 K급 소화기. 4개 중에 1개는.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있죠. 자동 확산 소화기는 이렇게 비치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자동 확산 소화기는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하는데 자동 확산 소화기는 바닥 면적이 10이 안 되면 1개, 10이 넘어가면 2개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시험에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주방의 면적이 23이다. 확산 소화기 몇 개 넣어야 되느냐? 2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사용온도 범위 해갖고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는 마이너스 20에서 40도씨. 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또 내려가게 되면은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치가 40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40도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빼고 이산화탄소, 할론, 그 다음에 분말에 가보면요. 이 가스 용기 있죠. 요 저장 용기. 설치 장소의 주유 온도가 40도씨 이하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40도씨예요. 40도씨 넘어가면은 안에 있는 약재 있죠. 약재 말고 가스. 이놈이 부피가 팽창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말은 마이너스 20에서 40도씨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적응성에 봐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기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실은 전기화재지 않습니까? 전기실은 전기화재니까 요 C급이에요. 아닌 거 찾아라고 나와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는 요겁니다. 답이 팽창 질석하고 진주암 또는 마른 모래가 답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전기실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재를 물어보면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하고 진주암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보시면요. 만약에 문제에서 또 위험물 관련해서 소화약재가 적응성이 있는 거 물어보면요. 이건 또 반대라 아까하고. 마른 모래하고 그 다음에 팽창 질석하고 진주암 요게 답이에요. 이게 거의 99%. 이게 답이고 예. 만약에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오류 위험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오류 위험물은 제가 법규 설명할 때 이놈은 이름도 이상하고 어렵고 성질도 더럽다. 그래서 이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량의 물을 뿌려서 그죠? 소화가 안 되면 자연 진화되도록 냅두라.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오류 위험물이 나오면요. 이거는 물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오류 위험물에 적응성 있는 설비가 뭐냐 물어봅니다. 한 번 딱 물어봤거든요.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스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요거는 오류는 좀 다르다. 오류를 제외하고는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진주암이 답이다. 위험물은. 자, 그래서 소화기구는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옥내 소화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